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TSMC 경쟁 업체죠. 인텔 실적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 M&A 진행 상황, 설계 자산, IP 확대 여부 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갈수록 파운드리 2위 쟁탈전이 심각해지는 양상인데요. 삼성 대 인텔,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이는 이런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내용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인텔 실적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조했죠. 특히 이제 가이던스도 시장의 우려보다 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TSMC 투자자 입장으로 주요 경쟁사들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만 최근 이슈를 정리를 하고 계속 짚어보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인 뷰를 포함한 영상이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텔의 4분기 컨퍼런스에서 팻 겔싱어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시했던 2025년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지금 파운드리 서비스에 선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간 계속되던 출시 지연 등으로 신뢰를 잃었던 터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죠. 켈싱어 혼자 외롭고 진지하게 외치던 그런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 암울한 실적 발표로 어찌 보면 다소 묻힌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맥락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인텔의 미세 공정 로드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고요. CPU 14세대죠. 그러니까 4나노입니다. 인텔 4. 메테오 레이크는 올해 하반기 지금 양산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지금 램프업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에는 인텔 3나노 기반의 루나 레이크 양산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23년이죠. 23, 24년 각각의 4나노, 3나노 양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인텔의 로드맵 일정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A 또 18A라고 하는 2나노, 1.8나노 공정까지 지금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24년까지 지금 2나노 공정 개발을 완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25년에 들어서서는 1.8나노죠. 18A 개발 성공으로 TSMC를 앞질리겠다. 이런 로드맵을 또 변함없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이제 서버용 CPU죠.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면서 양산 연기가 3번 이상 연기가 됐었고 이 적용 노드도 지금 현재 인텔 7나노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경쟁사들 대비 10나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 제시하는 로드맵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많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버용 CPU 관련해서도 23년 연말까지 인텔 7나노 확장 노드를 이용해서 레머랄드 레피지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24년 3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그래니티 레피즈 출시 예정까지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24년 7나노 성숙 공정이 아니죠. 7나노 양상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4나노 공정을 이제 성공해야 되고요. 24년에는 인텔 3나노 공정까지 양산 체제가 확대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상당히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 정도가 아니고 글쎄요. 이게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이내에 7나노, 4나노, 3나노 양산에 성공을 하고 특히 이제 2나노 개발까지 맞춰야 되는 로드맵 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지금 좀 의아하죠. 이거를 고지굿대로 받아들이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나노 공정조차도 양산까지 6개월 이상, 7나노도 아니죠. 사실상 10나노 공정을 이제 활용했던 노드이기 때문에 사파이어 레프지도 지금 6개월 이상 밀렸는데 말이죠.
지금 앞으로 기업의 이제 인텔의 로드맵 양산 일정이 글쎄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글쎄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더욱이 이번에 갤싱어는 3나노 주문을 받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의아했는데 구체적인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추후에 따로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따로 이제 3나노 공정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언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3나노 개발이 완성됐다라는 TSMC도 애플 정도의 고객이 확인되고 있고 삼성은 구체적인 고객이 확인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아직 공정 자체가 개발되지 않은 인텔의 주문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너무 앞서 나간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인텔의 입장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인텔이 14나노, 10나노, 7나노조차도 기업의 본인들의 양산 일정 로드맵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첨단 미세 공정 노드 일정도 당연히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잃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갤싱어를 중심으로 뭐 좀 변화되는 인텔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갤싱어의 언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게 1년, 2년, 23, 24년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갤싱어가 언급했던 3나노 주문 계약을 받았다라는 내용과 지금 추후에 20A, 18A 공정이죠. 2나노, 1.8나노 공정 역시 테이프아웃을 마쳤다라는 보도도 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더불어서 많이 언급되는 게 대만 업체 미디어텍과의 전반적인 계약 관련해서도 상당히 인텔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MOU 수준의 러프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인텔이 가능한 공정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지 그때 돼서 구체적인 세부 디테일한 뭐 주문량이라든지 가격, 뭐 시기 등이 결정되는 그런 아주 대략적인 수준의 계약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인텔의 언급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텔은 최신 칩, 뭐 미세 공정,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미국이 생산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천명을 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럴싸한 글쎄요, 뭐 내용은 딱히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스크5입니다. 지금 인텔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X86, ARM, 또 리스크5 등 그러니까 명령어 체계를 모두 지원하겠다라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도 삐그덕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파운드리는 이렇게 설계 자산 IP 분야의 지원이 없다면 패밀리스들이 이렇게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X86, ARM, 리스크5 등 해서 모든 명령어 체계를 지원하는 IP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리스크5 패스파인더 적용을 철회를 했죠. 공지사항을 통해서 철회를 했고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텔의 X86 전용 그 명령어 체계를 조금 더 확장하려는 리스크5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업체들, 중소형 패밀리스들까지 어찌 보면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이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버그 수정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다른 개발 도구를 사용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고를 한 것이죠. 기존에는 ARM 아키텍처의 대안으로 리스크5 생태계 조성을 이제 중점적으로 미뤄왔다가 지금 개발 플랫폼 지원을 지금 철회를 한 것인데요. 지금 반년도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보던 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이5라는 패밀리스 업체와의 또 이런 합의된 계약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텔 4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리스크5 칩 생산 관련된 부분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5 개발 플랫폼 지원을 종료하기 때문에 이 사이5와의 이런 합의된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고요. 일간에서는 사이5가 이번에 인텔의 3나노 공정에 주문을 했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추측성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스크5 서비스 중단으로 어느 정도 그 거리감이 좀 생긴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죠. 타워 세미컨덕터와의 이제 M&A 인수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용 COMS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업체였고요.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 중이었죠. 이제 산업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인텔의 전략으로 이렇게 추진되던 M&A 건인데요. 사실 이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21년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경영 전략을 선회해서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이게 8인치 웨이퍼 주력의 타워 세미컨덕터 이스라엘 기업인데요. 이 왜 제가 지금 높게 가능성을 보지 않았냐면 2017년도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도 미국의 불허로 무산이 됐고요. 2018년 퀄컴과 NXP 인수도 중국 심사 지연으로 무산이 됐죠. 21년 웨스턴 디지털의 키옥시아 인수도 일본적 중북 등 승인이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지연됐고요. 지금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쟁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저는 봤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무산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을 주도해서 이제 아무래도 심사 지연 등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무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인텔의 4분기 컨퍼런스를 지켜보면 실적 가이던스 모두 더 시장보다 부진한 실적을 보여서 상당히 지금 주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파운드리 2위 쟁탈전을 보이고 있는 삼성과 인텔과의 관계, 지금 인텔이 사실상 글쎄요, 지금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현재 기준의 인텔의 파운드리 공략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와의 M&A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또한 앞으로 천명한 첨단 미세 공정의 타이트한 로드맵 일정이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CEO의 언급, 게다가 소프트웨어 IP 자산 축소까지 이제 덧붙이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저는 보여집니다. 호언장담 하듯이 25년에는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로드맵 일정의 변화가 없는 그런 입장만 되풀이를 했고요. 앞으로 2년 안에 이런 초미세 공정 양산을 성공하고 더불어서 미국 중심의 제조 생산 확대를 이끌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가, 글쎄요, 이게 지금 가능한 부분인 건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예, 더불어서 인텔이 23년 카펙스 지출은 223억 달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SMC 23년 카펙스 지출은 약 330억 달러니까요. 대략 100억 달러 정도 더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TSMC의 이제 파운드리 경쟁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로드맵, M&A 지금 가능성, 설계 자산 IP 진행 척도 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